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요. 사실 첫 시간이 아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저번 시간 거는 다시 시간을 내서라도 또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일치를 일단 하는데, 얘들아, 저 수일치예요 말 안 한다 그랬지? 자, 수일치라는 문제, 이게 수일치 문제구나를 확인하려면 어느 단계를 거쳐야 되지? 자, 일단 동사에 줄이 꺼져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동사에 줄이 꺼져 있어. 근데 동사 개수가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일치인지 시제인지 텐지로 가는 거야. 맞나 이가? 그 묻는 유형들이 뭐가 있는지를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으면 떠올리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동사 개수로 확인했는데 동사에 줄이 꺼져 있고 뭐 is든 have든 has든 얘들아 현재 동사일 때 완료 시제일 수도 있겠지만 have PP나 이렇게 완료 시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형 형태가 과거형이 있으면 어차피 수일치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과거형 헤드에다가 S 붙이고 안 하니까 과거형 동사일 때는 의미가 없고 그럼 빨리 수일치를 찾으러 갈 수 있다는 거야. 일단은 동사 개수를 보고 그 동사의 줄이 꺼져 있는데 동사 개수가 맞아. 그럼 수일치로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고 맞나?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일치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일단 수일치가 되려면 수일치라는 말 자체가 이제 동사의 줄이 꺼져 있는데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수일치라는 거는 주어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법의 핵심은요. 그냥 이게 수일치 문제다 이게 아니고 내 독해 똑바로 합니다를 확인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많다. 그러니까 주어를 똑바로 찾아서 해석하고 있느냐. 얘들아 오늘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동사에서 수일치인지 시제인지 텐지를 물을 때는 너 주어 똑바로 해서 주어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관계를 아느냐, 그러니까 독해 똑바로 하느냐, 그 관계가 능동 관계로 해석할지 수동 관계로 해석할지 너 알고 독해하느냐, 결국 이걸 묻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수일치를 공부를 할 거야 지금. 근데 수일치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주어와의 관계, 주어와 동사의 관계, 그치? 주어와의 동사 관계. 그래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를 묻는 거지. 필기는 나중에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가 일단 기본적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 수일치를 나타내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게 뭐 단수면 이제 여기다가 S를 붙일 거고 복수면 S를 안 붙이고 그건 알지? 그거는 이제 중학교 수준이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단수 동사가 나올 때 이건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 관계를 언급하는 건데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을 때 조심해야 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어 자체가 주어가 긴 경우, 즉 뭐가 된 경우? 구와 절. 예를 들면 주어 자체가 구와 절이 돼서 길어져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물었지. 앞에 동명사인데 이런 식으로 주면 ing 동명사인데 쭉 가다가 이게 명사에 s가 딱 붙고 동사를 중학교 수준일 때는 여기다 콤마를 줍니다. 여기다 콤마를 준 순간 이건 분사 구문이 되고 이게 주어가 되니까 여기 수일치를 시켜야겠지만 콤마가 안 온다면 이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의 덩어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지. 콤마를 안 주니까. 그러면 이까지가 되면 이게 뭐가 되지? 복수를 선택해야 될 거고 이까지가 덩어리가 되면 이건 뭐? 동명사 주어로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 그리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런 경우를 이제 이야기할 거야. 그럼 첫 번째 단순히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주어가 명사인 경우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우야. 됐지?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명사가 되는데 명사 말고 명사 역할을 하는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to 부정사가 있다. 그다음 또 뭐 됐지? 동명사도 대절도 있습니다. 가주 진조일 경우에는 생각을 안 해봐도 됩니다. 왠지? 가주 진조일 때는 가주를 뭘 쓰노 이미 is를 쓰잖아. is는 단수라는 걸 누구나 알거든. is나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니까 가주 진조의 의미는 저기서 배제해도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된절. 또 뭐가 있지? 와절. 그 다음 의문사절. 그 다음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추가적으로 이거 말고 뭐 에벌절 맞지? whatever이나 whoever이나 whomever 뭐 ever. 됐지? 또 간혹 이것도 나와. 더 플러스 형용사들.
더 플러스 형용사도 결국 뭐가 될 수 있노? 주어가 될 수 있으니. 맞나? 기본적으로 요걸 때는 당연히 무슨 취급하지? 복수 취급하고. 요건 단수 복수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 이놈들은 다 무슨 취급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수 취급을 하는 게 원칙. 시험 문제를 묻는다면 단수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거 19를 데리거든요. 요 놈일 때 첫 번째 조심. 이게 그냥 명사일 때 이게 이제 동사로 이렇게 나올 때 주일치를 묻는다 이 소리야, 그치? 근데 요거일 때는 뭐 바로 조동사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고 나중에 두 번째에서 주어가 수식을 받는 거야.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어떻게 돼 있겠노? 떨어져 있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할 거고 지금 이거는 자체가 긴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투부정사나 ing일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동사가 나오는데 주의. 투부정사나 ing일 경우에는 필히 여기 있으니까 동사의 의미 덩어리를 묶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묶어주고 나서 동사가 나올 때 주어가 되는 거지. 묶어주고 나서 주어가 동사가 나온다면 이 문제의 형태가 되지. 그치? 그냥 요거 두 개 수일치 해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동사가 나왔을 때 이 덩어리가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나 물어볼 때는 여기다가 뭘 넣는다? 마지막에 s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준다면 그렇지? 요게 주어라면 복수가 되고 이 덩어리가 묶인다면 단수가 될 거니 그리고 만약에 이까지가 되면 주어로 해야 되지만 요까지가 되면 투정사기 위해서가 되지. 해석이 맞나? 중학교 때처럼 콤마 안 주니까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는 경우도 많은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거의 안 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차피 고3 걸 풀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첫 번째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왓절이 경우. 이게 왓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뭘로 알고 있지? 일반적으로는 뭘로 알고 있지? 단수 취급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뭐가 될 수도 있다? 복수 취급을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죠. what 다음에 알겠지? what are said 예를 들어서 그래가 동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느냐 아냐 물었다 치자 이렇게 물었지. 이게 다 뭐지? 아다. 왜냐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나? 무엇이 말해졌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말해진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걸 때는 요게 뭐가 돼? 이 경우가 나온 경우가 다 한 번 있거든.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데 이게 혹시나 나왔을 때 쉬가 안 가르쳐줬잖아 내보고 할까봐 언급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what are said니까 이게 실제로는 뭐가 되냐면 the thing 즈 대신이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꾸밀 텐데, 그치? 꾸미고 나면 이게 복수라는 거지. 맞나? 근데 요렇게 물어보면 너무 쉬워서 실제로 이렇게 묻습니다. what 다음에 여기에 seem이냐 예를 들어서 seem 즈냐를 묻는 문제가 같은 문제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러면 seem to be 명사가 나왔다 치자. 그래갖고 동사를 물어. 이제는 아냐 물었다 치자. 이렇게 물었다 치자. 그러면 이게 단수면 seem즈가 되고 이즈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걸 다시 한번 바꿔보자. the things 대시지. the thing인지 the things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대시 쓰이고 여기가 seem이냐 seem즈냐를 묻고 있는 거고 그 다음 to 비명사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요게 원래 문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맞지? 지금 이게 to be니까 seem to 부정사일 때는 주어와 인마의 관계가 이꼴 관계가 되겠지? 요게 단수면 이것도 뭐야? 앞에 이게 단수겠지? 요거 두 개 이꼴이니까 이거 두 개 이꼴이면서 이거 두 개도 결국은 이꼴을 나타낼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너무 쉽고 혹시나 나오더라도 근데 요 안에서 요걸 물어보면 실제로 이게 말하는 게 여기와 관련돼 있을 수가 여기 형용사면 문제가 안 돼. 둘 다 가능한 거야. 여기가 형용사면 근데 명사일 때는 비동사 다음에 명사니까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명사는 주격 보호니까 동격 관계가 될 거고 맞지? 요 수에 따라서 이게 명사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아세요? 이렇게 공부하면 여기 와레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생성 원리는 같아 그랬지 애벌부터도
whatever이 될 때도 마찬가지. 나중에 whichever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문장을 잘 복귀시켜주고 독해하는 게 어법 문제 푸는데 핵심이야. 실제로는 나중에 앞으로 계속 다른 파트들을 수업할 때도 그런 언급을 할 거야. 원래는 문장이었다는 개념에 입각하고 역할과 원래 문장을 잘 맞추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이런 경우. 그 다음 의문사 뭐 이것도 무조건 단수 취급이야. 대체 요거일 때도 복수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단수 취급을 원칙으로 해라. 그 다음 요거는 복수 취급이다. 됐지? 이거 무조건 복수일까요?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잡아줄게요. 요 경우도 주의사항이 생깁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의사항 뭐냐면 더영 이렇게 나오면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통 해야 맞지? 이렇게 하면 young people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해야 되는데 wrong 이렇게 왔어. 이거는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냥 선, 악 할 때 악, 뭐 잘못된 것 이런 뜻으로 뭐가 될 수 있다? 추상명사가 될 수 있어. 해석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은 해석을 해서 푸시는 게 좋다. 이해되지? 결국 해석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내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물어보는데 교육시간에서 이 따인 걸 막 12년 공부해가 어법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거 이거 물을까? 너 좀 그렇잖아, 맞지? 저것도 자존심 있는데 출제위원들도 자존심 있잖아. 이런 거 내가 아니 이런 거는 조금 애들이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데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는 뭐라고? 일단 주어가 긴 경우에 초점을 뒀는데 은근히 애들이 좀 모르는 게 뭐냐면 여기도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도 왜냐면 이게 단수형인지 복수형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학교 때 했던 걸로 치면 이 명사가 셀 수 있냐 없냐로 접근을 하지. 맞나? 인포메이션 셀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S가 붙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예 수일치 문제라서 물론 동사에 질문을 묻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기다가 수일치를 맞죠? 이게 is를 주고 R을 주고 인포메이션스 하면 내가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셀 수 있다 없다 이런 개념도 좀 알아야 되는데 몇 개만 그냥 툭툭 던져줄게요. 실제로 나오는 것만.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같은 거, 추상명사 같은 거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 furniture 가구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furniture 셀 수 없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집합적 물질명사. 말이 어렵지? 그러니까 furniture의 하위계념이 뭐라 했지? 침대, 의자, 책상, 맞지? 이런 거는 뭐다? 셀 수 있어. 근데 그걸 모아놓은 뭐? 가구는 셀 수 없어. furniture를 쓸 수 없다고. 그건 그냥 수일치와는 관계없지만 그런 개념들은 한 번씩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원이 셀 수 없지. 왜요? 그냥 달러, 원, 뭐 맞지? 뭐 프랑 이런 거 맞지? 단위가 있잖아. 그럼 모아가지고 한 개 한 돈 이거는 셀 수 없고 돈은 셀 수 없다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머니는 알다시피 퍼니처도 그렇게 생각해서 집합적 물질명사가 있다. 또 여기서 패밀리 같은 게 나와. 좀 조심해야 되니까 패밀리 나오면 무조건 단수야. 복수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패밀리즈가 되면 당연히 복수겠지. 가족들이 되니까. 근데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집합명사잖아. 근데 그 집합명사가 구성원 하나하나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합명사가 진짜 가족 펑 이렇게 덩어리를 퍽 너 가족 떡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family, the family,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은 해가지고 다음에 is냐 아냐를 물었어. is냐 아냐 이렇게 오다. get이냐 get느냐를 물으면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 말이야. get up in the morning 된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그 집합 단체가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아니지. 그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일어나는 거잖아. 해석상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럴 때는 대시죠. 대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일치라는 거 계속 말을 하지만 네 독해 똑바로 하나거든. 수일치를 물어도 구조 아까 이런 것도 보니 네 독해 똑바로 하나지. 동사 중심으로 뒷부분을 묶을 수 있냐 이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요것도 패밀리 같은 거 나오면
구성원 하나하나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언급하면서 다 같이 아침에 전체적으로 일찍 7시 일찍 일어나는 분위기 맞나? 근데 이런 건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은 is big one 대가족이다 할 때 big one 이렇게 쓰겠죠. big family 그러면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덩치가 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대가족을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딱 단수 몰라야겠지. 의미가 오나 무슨 말인지 그런 이제 집합 명사적인 거 그 다음 아까 말했던 furniture 같은 거 집합적 물질 명사인데 이런 개념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만 두십시오. 실제로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모의고사는 안 나오지만 학교 내신을 하다 보면 나온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학교 내신 때문에도 지금 어법 듣는 사람 있잖아. 학교에서 내신데 어법을 변형해서 내니까 세부적으로 막 어려우니까 다 기억하기 어렵고 그래서 듣는 애들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조금 초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나? 이게 첫 번째 주어가 긴 경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주어가 수식을 받는 경우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명사 다음에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꾸미는 거지. 그럼 동사가 어디 있노? 여기가 있겠지. 결국 떨어져 있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독해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 여기에 수식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뭐가 있노? 형용사가 있는 겁니다. 형용사. 형용사가 식구를 때리고 나오죠.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바꿔내는 그럼 여기 당연히 ing, pp,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오겠죠. 여기까지는 요거가 관련된 거고 충분히 알 거고 그 다음 당연히 that도 올 거고 관계사 어떠죠? 관계사 올 거고 그 다음 동격절도 올 거고 그때는 이제 이 명사가 당연히 추상명사겠지.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동격절이 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지. 그러면 다 수식을 하는 거니 주어만 잘 찾고 이거 묶어줘가지고 진짜 동사니까 이거 떨어뜨려져 있는 이 주어와 동사관계만 잘 찾아가 풀면 되는데 요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경우는 요거는 PP니까 다시 주어가 될 수 없지. 요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요 경우가 첫 번째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경우가 발생할까? 이게 동명사인데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분사는 아닌 거지. 꾸미는 게 아닌 거지. 이해되나? 그 경우는 세 번째 도치와 관련된 설명을 할 때 다시 여기까지 수업하고 끊었다가 할 거거든. 근데 세 번째 도치할 때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도치할 때 여기 나오거든요. 분사와 동명사 비교해야 되는 관계가 나오니까 그거 할 때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요 경우만 딱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주의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 많이 들어봤지 그지?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어브 플러스 명사로 이거 사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거든. 수일치는 여기다 시켜줘야 되지. 근데 부분일 때는 수일치가 어디다 시켜주지? 뒤에 거에 수일치 시켜줘. 요렇게 수일치 시켜. 그럼 이건 뭘 알아야 돼?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지. 맞나?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해석상으로 이게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 안 맞춰주고 여기에 그대로 맞춰주는 경우도 있어. 오늘 해석해보면 바로 아니까. 일단은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뭐 있노? half, all. all도 전체 집합도 부분 집합이니까. 확실한 전체 집합도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 말하는 거 아니야. 뭐지 이게? 그 다음 half, or,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그 다음 분수 표현 one third, a third, two thirds 뭐 이렇게 3분의 2 몇. 그 다음 하프 나오니까 뭐 쿼터도 되고 맞지? 요런 게 또 뭐 있지? 레스트 나머지 그 다음 대부분 most 됐나? 그 다음 majority 하면 무슨 뜻이지? 대다수 majority, minority 요런 단어들이 나온 다음에 of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뭐가 된다? 뒤에 거에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 근데 요렇게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고3 때는 이런 식으로 되죠. 관계사와 더불어서 됩니다. 실제 예문은 이렇게 줍니다. 실제는 뭐 나중에 치고 다시 할게.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